화면에 보이는 이 메시지 캡처, 저희가 사전에 공유드렸던 종목 정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먼저 받아보신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강의실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시장 분석과 원칙 중심의 대응법을 꾸준히 가르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원리로 설명드리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 종목의 정석은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화려한 후킹보다 기본기 하나하나를 차분히 짚어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두시면 새로운 리서치가 올라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같이 배우고 싶으신 수강생분들께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적어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여기서 다 짚지 못한 추가 지표와 히든 카탈리스트도 같이 배워볼 예정이니 끝까지 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파른 우상향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연초만 해도 조용했던 종목이 몇 달 만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캔들의 기울기 자체가 평범한 종목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특히 이 자리, 사상 최고가 매물대를 한번 찍고 내려와서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물대를 한 차례 정리하고 재차 도전하는 패턴은 추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분류합니다. 윗골이 거의 없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자리들, 그리고 조정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저점, 이런 캔들 구조 하나하나가 시장이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과열 구간이라도 매물대를 정리하면서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은 함부로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론만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매매하면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수강생 여러분과 나눕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계좌, 제가 실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검증한 분석을 강의로 옮긴다는 점, 이 부분이 저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수강생 분들과 이렇게 차분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을 왜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모멘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향 864심 광케이블 빅테크 1차 수주. 둘째, 미국 현지 제조사 인수 완료. 셋째, 60조 원 규모 미국 보조금 본격 집행. 넷째, 10분기 연속 적자 끝 흑자 정안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 이것이 단순 테마주와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광케이블이라는 제품은 심선수가 늘어날수록 단가와 마진이 동시에 점프하는 구조입니다. 144심에서 432심, 864심, 1728심으로 갈수록 회사 입장에서 받는 단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한 가닥을 만들어도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 받아가는 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진입한 864심 등급은 AI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분류되는 고부가 영역입니다. 절대 수주 금액 자체는 약 54억 원으로 크지 않지만 세계 최대 빅테크의 공식 벤더로 등록됐다는 시그널 가치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첫 수주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후속 수주의 가능성을 가격에 미리 반영합니다. 두 번째 호재는 미국 현지 광섬유 케이블 제조사 인수 완료입니다.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통과해서 5월 6일자로 100% 자회사를 통한 지분 90% 인수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광대역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붙어 있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광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수출하는 경쟁사들은 관세와 현지 생산 요건 양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기본부터 짚어보면 인수합병의 가치는 매수 가격이 아니라 그 인수가 열어주는 시장의 크기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호재는 약 60조 원 규모의 미국 광대역 보조금입니다. 미국 정부가 농어촌 지역과 소외 지역에 광케이블 인프라를 까는 데 쓰는 자금이 약 4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입니다.
이 자금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 보면 정부 정책 자금은 일반 민간 수요와 달리 사이클이 길고 한번 집행되기 시작하면 수년에 걸쳐 꾸준히 풀립니다. 광케이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호재는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10분기 연속 적자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자리입니다. 2024년 영업손실 약 415억, 2025년 영업손실 약 229억으로 적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고 2026년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약 201억으로 흑자 전환이 임박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약 1394억에서 2026년 약 2511억, 80% 가까운 성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7년에는 미국 인수 자회사 풀가동까지 더해져 매출 3,300억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첫 해와 둘째 해는 시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멀티플을 부여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호재를 같이 정리했는데 사실 이 강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저희 심화 강의에서는 이 종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또 다른 종목, 아직 시장이 발견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히든 종목을 따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섹터 안에서도 신배 폭등을 기록한 이 종목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후속 종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출 구조와 실적 사이클, 미국 정책 수혜 자격까지 비슷한 구도를 가진 종목인데 영상에서 종목명과 차트, 매수가를 직접 공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는 강의실 안에서 한 분 한 분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심화 강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이 이 강의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잘 따라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추가로 짚어드릴 포인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광섬유 가격이 킬로미터당 33달러까지 회복됐다는 점입니다. 광섬유 가격은 한 번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면 길게 빠지지만 회복 사이클에 들어가면 마진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광섬유 모재부터 광섬유, 광케이블까지 전체 생산 단계를 내재화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업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한 회사 안에서 다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그 상승분이 거의 그대로 회사 이익으로 들어옵니다. 미국 시장 매출 비중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10% 증가했고 미국 매출 비중은 30%를 넘어섰습니다. 2027년에는 미국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회사가 미국 매출 비중 50%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회사처럼 평가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멀티플이 한 단계 점프하는 구간입니다. 수급 측면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약 266만 주가 유지됐습니다. 수급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기 매물 정리 후 재반등 여력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제 리스크도 빠지지 않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호재만 가르치는 사람은 강사가 아니라 영업사원입니다. 첫째, PBR 36.7배는 광통신 섹터 최상위 평가 무담입니다. 2020년대 초 5G 통신 장비주가 5G 상용화 이후 오히려 주가가 빠진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약 50배 폭등 후 단기 과열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RSI가 과매수권에 오래 머무르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 단기 20에서 30% 조정도 가능합니다. 셋째, 미국 인수와 설비 투자 자금 소요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발행 결정 시 단기 10에서 15%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사상 최고가 22,000원짜리는 매물대 부담이 두텁습니다. 22,000원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반복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 정책 자금은 정권과 예산 협상에 따라 집행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분할 매수가 의무입니다. 전체 자금의 5에서 7% 이내로 비중을 제한하시고 4단계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한 번에 풀 매수하시면 평단가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익절도 마찬가지로 분할이 원칙입니다. 신배 폭등주는 본질적으로 상승 관점에서 진입하더라도 익절 디시플린이 없으면 평단가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1차 목표에서 반드시 일부라도 입절하셔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잔여 물량으로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에 베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손절선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절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선을 미리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저의 리서치를 사전에 받아보신 수강생 여러분의 실제 실현 수익률 기록입니다. 하나의 종목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 종목에 걸쳐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같이 강의에서 짚어드린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 손절선 설정 같은 원칙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이런 결과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쌓이게 됩니다. 특별한 분들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정보를 먼저 받고 원칙대로 대응하셨을 뿐입니다. 심화 강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께 안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는 공개 브리핑입니다. 들어오신 뒤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장 분석과 원칙을 공유하는 자리이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종목 한 종목만이 아닙니다. 매주, 매달 꾸준히 사전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정보를 받고 차분히 대응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강의실의 일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두 번의 적중은 우연일 수 있지만 꾸준한 누적은 시스템과 원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같이 정리한 분할 매수, 분할 익절,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원칙이 그 시스템의 뼈대입니다. 목표 레인지로 말씀드리면 단기 22,000원 재돌파 구간에서 첫 익절, 흑전 검증 후 26,000원 부근에서 두 번째 익절, 미국 자회사 풀가동 시점에서 32,000원 시나리오까지 단계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충족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강의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심화 강의 안내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나 추가 결제 같은 것은 정말 없습니다. 남은 카탈리스트 일정도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에 텍사스 공장 가동 일정 공시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흑자전환 첫 검증 분기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6월에는 미국 보조금 1차 자금 집행이 본격화되고 7월에는 미국 인수 자회사가 연결로 인식되는 첫 분기가 됩니다. 10월 3분기 실적에서 연간 흑전이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각 시점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같이 추적하는 것이 강의실의 핵심 활동입니다. 혼자서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카탈리스트 시점이 지나갑니다. 지금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으시면 차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제한돼 있어서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원칙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용 전혀 없고 추후에도 금전 요구가 일절 없는 자리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같이 짚어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펀더멘털 턴어라운드와 멀티 모멘텀 구조. 둘째,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이라는 원칙. 셋째, PBR 부담과 정책 리스크 점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담아두시면 비슷한 구조의 다른 종목을 분석하실 때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강의의 진짜 목적입니다. 종목 하나가 아니라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심화 강의에서는 광통신 섹터 안에서 다음 후속 종목 후보, 그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히든 매수가 구간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강의 스타일이 맞지 않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요 없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손절선은 어디에 두시는지 다른 수강생분들과 같이 공유하시면 학습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안전마진 계산법,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내재 가치 대비 얼마나 할인됐는지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종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종목의 정석이었습니다.